시사이즈 먼들, 부산시사 총망라 토크쇼 시선뉴스톡 회색 마이크 정남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할 든든한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 시민 울고 웃기는 부산시 파헤치는데 장난 없는 시민홍의 고독설 이명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고독설 씨가 파헤친 부산시사위에 튼튼한 금자탑 쌓아 올리겠습니다. 팩트체커 안상배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2021년 달력이 이제 한 장 남았어요. 실감하십니까? 이 작년만 하더라도 정말로 연말이 실종됐거든요. 그렇죠. 이게 진짜 분위기가 살벌하고 또 모든 행사도 취소되고 뭐 완전히 사람들이 진짜 이거는 뭐 모든 걸 잃은 듯한. 근데 올해는 분위기가 완전 다릅니다. 뭔가 이 활기가 있고 열기가 있고 실감이 납니다. 타종식도 하고 그다음에 해맞이도 하고 남포동 트리축제도 하고 이게 다릅니다. 예. 이 사실 남포동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는 12월에 부산 시그니처거든요. 그렇죠. 어째 보면은. 이걸 다 올해는 연다고 하니까 부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참 행복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남포동 소상공인 분들도 참 좋은 소식인 것 같고 여러모로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그나저나 너무 반갑고 좋아도 울지는 마세요. 산타 할아버지가 우는 아이에겐 선물을 안 준다고 하셨거든요. 난 그래서 안 울어야지. 그러면 이 김에 다들 받고 싶은 뭐 올해 크리스마스 선물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팩트체커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이 2년간 이 코로나에 하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내가 받을 수만 있다면 코로나19 바이러스 종식 이걸 저는 소원으로 좀 받고 싶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좋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소원이 모두 이루어지는 게 소원입니다. 아유, 정말 식상하다. 예. 그러면 제 소원 이야기해도 돼요? 난 진짜 그렇죠.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른 거 바라지 않아요. 시선 뉴스톡 한 400회 정도 해보는 건 어떨까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볼 때 이 소원은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김 PD님한테 빨리 청탁을 해야 돼. 그 전에 저 정연태 마신다. 아, 그래요? 예. 뭐 우리 셋의 바람이 꼭 좀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그리고 피디님 너무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시간 충분히 있으니까 좀 충분히 고민하시고 크리스마스 이브 선물로 주는 걸로, 오케이? 시선을 피하는. 자, 큰 기대 안고 시작해 볼게요. 부슈 대똥 출발합니다. 굿바이 마차도.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의 대체 불가 유격수 마차도가 롯데를 떠납니다. 2020년 시즌 롯데에 합류해 2년간 뛰어난 수비 능력을 선보이며 주목을 받은 마차도. 때문에 롯데의 결정은 장고 끝의 결론이라고 전해지는데요. 앞으로 새 용병 영입과 관련해 또 어떤 결론을 낼지 롯데 야구 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알리고 싶은 기사였지만 작년 8월부터 스포츠와 연예 기사의 댓글 달기 시스템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롯데 팬들이 이 마차도와의 이별을 아쉬워하는 이모티콘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영상으로 댓글을 남겨봅니다. 이 멋있으면 행님이라는데 마차도 행님 욕받습니다. 부산에서 또 한 번 영웅이 탄생했습니다. 11월 21일 도로를 달리던 사고 차량에서 불이 나자 의식을 잃은 운전자와 동승자를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한 6명의 부산 시민이 그 주인공인데요. 6명의 부산 어벤져스는 시민 영웅으로 경찰로부터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칭찬 댓글이 관련 기사마다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중 눈에 확 들어오는 부산형 댓글 하나. 됐나? 됐다. 구하자. 이게 바로 부산 클래스. 부산시의 건축, 주택, 행정을 총괄하는 기술직 고위 관료의 명예퇴직을 두고 갑론을박이 격렬합니다. 주인공은 11월 30일 명퇴 후 내년 지방선거에서 강서구청장에 도전하는 김형찬 시 건축주택국장 이야기인데요. 지난 10월 14일 발령 전 강서구청장 출마설이 돌기 전 김 국장에게 직접 불출마 의사를 확인한 후 발령했기도 하고 건축주택국장이라는 엄중한 책무의 직책 때문이기도 합니다. 김 국장의 강서구청장 출마 선언이
무책임한 건지 또는 강서구 발전을 위한 용단인지 내년 6월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부산 시민의 당찬 요구를 댓글 픽으로 선정했습니다. 진정 강서구 발전을 위해 출마한다면 무료 봉사할 각오로 출마할 각오하십시오. 시선 뉴스톡 메인 코너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고? 네, 연말 다가오면서 이제 지인들과의 모임도 하나 둘 생기고 단계적 일상에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외부 모임을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시던데 두 분은 어떠세요? 저도 일단 저희 그 법인 사무실 대표들하고 네. 직원들하고 송년회도 좀 준비하고 있고 저 개인적인 좀 모임도 좀 있기 때문에 네. 이래저래 좀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해야지 분위기. 먹어야 돼. 우리 고독설 씨는요? 저는 이제 또 그동안 또 숨어서 조용히 진행했던 광명을 기다렸던 또 영화 일이나 시나리오 작업 마무리되고 OTT도 지금 이제 또 촬영하고 있어가지고 사람들 많이 만나고 있는데 그래도 이 여러 가지 계획이 많고 또 그분들하고 송년해야 되는데 그렇죠. 방역 수칙은 지킬 것을 반드시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부산 사람들이 몰리는 시기에 더욱 상권 활성화가 기대되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해리단길, 막리단길, 전리단길, 그리고 범리단길, 일명 부산의 리단길입니다. 저희 때는 사실 리단길 이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이제 젊은이들이 참 부럽습니다. 네. 일명 이 리단길 열풍에 부산의 리단길도 그 곁을 함께하고 있는데 하지만 문제는 늘 발전이 있으면 문제점도 있다라는 게 있죠. 리단길의 원조 바로 서울 경리단길의 흥망성쇠가 바로 그 예인데요. 같은 길을 걷지 않기 위해서 부산의 리단길이 갖춰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오늘 이게 무슨 일이고에서 집중 탐색해 보도록 하죠. 야, 전리단길 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이런 신문고가 팍 떠오릅니다. 어떤 시요? 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아. 이야, 이거 오랜만에 들으니까 막 몸이 저저하네. 이 김춘수 시인의 명시, 이 꽃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다루는 리단길의 이 김춘수 시인의 꽃 이거를 대입을 해보면 내가 리단길로 불러주기 전에는 골목길 그냥 다만 그냥 하나의 뒷골목에 지나지 그쵸. 않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 그래서 김춘수 시인이 꽃이라는 시에서도 보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름을 붙였더니 의미도 생기고 그리고 대상이 달라 보였다는 그런 설명을 하셨는데 꽃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평범해 보였던 길도 여기에 이름을 딱 붙였더니 거리 개성도 보이고 문화와 상권이 생기기도 한다는 거죠. 그게 네. 바로 부산에서는 전리단길입니다. 맞아요. 지금 화면으로 본 전리단길은 부산 진구 점포 사거리 일대인데 사실 10년 전만 해도 저 길은 일명 서면의 공구거리? 맞습니다. 네네. 공구 가게들이 이렇게 있던 그런 곳이었는데 굉장히 좀 어둡고 다소 거친 느낌이 좀 많았거든요. 맞습니다. 저게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그 영리학과 이제 이렇게 공연하고 이러면 무대 제작할 때 항상 그 공구들이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때 많이 선배들 따라서 맞아요. 봤어요. 그때가. 근데 이게 상가가 막 다 몰리고 그때 항상 우리가 이제 가서 구입하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확 사라지고 저렇게 변해버리니까 이게 인생을 얼마 안 살았지만 야, 한 20년 전에는 진짜 공구 그거였는데 이게 이렇게 동네가 바뀌었나. 이런 느낌이 확 들어요, 진짜. 전리단길은 이렇게 보신 것처럼 톡톡 튀는 매장들도 있지만 속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부산 예술인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이기도 합니다. 청년 작가 작업실, 또 디자인 스튜디오와 같은 청년 창업 거점 공간이 밀집해 있는 이런 문화예술과
특권 그리고 부산 시민이 융합된 도심 공동화 현상을 극복한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8월에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가 함께 국제관광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골목길 관광 자원화 사업의 대상지로 선정이 돼서 이제 국비와 시비 11억 원이 바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골목길에 경사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으로 전리단길은 부산 진구와 한 운영기관이 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다양한 콘텐츠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보다 더 화려한 부상이 내년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골목이 부산을 어떻게 뒤흔들지 사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예. 한국부동산학회 회장이자 경남 공인중개사 자문원이자 또 창신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원장인 정상철 교수님 만나서 그 해답을 듣고 왔는데 일단 화면으로 만나보실게요. 도심의 젊은 예술가들이 임대료가 싼 건물을 이렇게 찾아서 이 카페나 공방 등을 열면서 그 일대가 그 특색 있는 이 모습으로 변해가면서 이 특별히 그 맛집과 그 데이트 코스로 이렇게 개량이 되어서 이용객들이 많아지는 거리가 된 것이죠. 원래 이 그 서울의 이태원 갱리단길의 흥행으로 이 생겨난 일종의 짝퉁지명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 부동산 여건은 그 임대료하고 그다음에 공실률 그리고 자본 수익률 등 그 다양한 변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예, 특히 리단길 열풍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게 그 바로 그 SNS를 통한 마케팅 전략이 그 주요했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치솟는 그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서 떠밀려 나온 임대인들이나 또는 그 특색 있는 그 장소에서 그 새롭게 창업에 도전을 하고 싶어 하는 그 애비 창업자들이 그 SNS를 이용해서 상권 비활성화 지역에도 성공한 사례가 들어있죠. 예, 또 색다른 것을 그 추구를 하는 소비자들의 인증샷 욕구라든가 그 유튜브를 비롯한 그 인터넷 방송 그 콘텐츠 등 그 새로운 소비 문화를 그 SNS를 통해서 활성화시키는 현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상권의 경계가 SNS 덕분에 허물어지고 있는 것도 비단길 열풍의 한 원인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이유를 들어보니까는 전리단길에 청년 문화예술인 창작 공간이 있고 그리고 청년 창업 공간이 많은 이유가 이제 좀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탄생한 리단길이 부산에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부산의 대표적인 리단길이 총 4곳 정도가 되는데 방금 화면으로 보셨던 전포동 카페거리가 있는 전리단길 그리고 그 금정구 범어사 근처에 있는 범리단길 그리고 해운대 우동 골목길에 형성된 해리단길 망미동에 또 독립서점을 주축으로 해서 생긴 망미단길 이렇게 크게 4곳 정도가 대표적인데 근데 각 길마다 또 특색이 있습니다. 전리단길은요 아기자기한 소품샵과 음식점, 카페가 조금 많고요. 범리단길은 좀 여유롭고 고즈넉한 그런 풍경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롯이 좀 자연이 만들어낸 그런 여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고 해리단길은 아무래도 바닷가와 좀 가까운 데다가 해운대의 그런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과는 조금 상반되는 다소 빈티지한 매력이 있고요. 망미단길은 골목골목에다가 주택을 개조해서 만든 카페나 베이커리 또 인문학 독립서점이 많아서 숨은 그림 찾기와 같은 매력이 있는 게 특징이더라고요. 두 분이 가고 싶은 리단길 있어요? 이 중에? 저는 제 이미지와 그렇게 망리단길 하겠습니다. 고덕철 씨 와 이럽니까? 빵. 거기 지금 서점 많다고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빵 먹고 싶다고. 술집 아이라카니. 베이커리 많잖아. 빵빵. 팩트체커는요? 저는 당연히 전리단길 알겠습니까? 일단 핫하죠. 네. MZ세대에 맞는 골목길이긴 하죠. 그리고 이 전리단길에 이 아기자기한 뭔가 좀 올리지 않습니까? 전리단길에 제가 항상 있겠습니다. 저는 전화 안 받으면 독립서점에서 빵 먹고 있다는 거 같아요. 아니 어쨌든 뭐 성별이나 뭐 나의 골라서 갈 수 있는 리단길이 또 우리 곁에 있으면 또 이 상인들이나 시민들도 꼭 공무상권들도 이게 사실은 다 잘 돼야 이게 서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좀 같이 쭉 계속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예. 저도 그런 바람이긴 한데 사실
이 모든 리단길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사실 이제 서울 경리단길이 네. 이미 쇠락했다는 소식이 저는 약간 좀 불길하긴 합니다. 일명 그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게 가장 큰 원인인데 우리말로 하면 이게 둥지 내몰림 현상이라고 합니다. 아, 둥지 내몰림 현상. 네. 이게 무슨 뜻인고 하니 사실 아까도 봤지만 적은 자본으로 자신의 창작 활동을 해보려고 했던 청년 창업가들이 여기에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좀 싸니까 여기 와서 자신의 재능도 키우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 활동을 하면서 이 리단길을 어찌 보면은 유명하게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몰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사도 잘 되고 하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봤지만 청년들이 여기를 왜 들어왔어요? 싼 임대료 때문에 온 그럼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대료를 계속 올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이 길을 만들어 놨는데 높은 임대료 때문에 다시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 둥지에서 다시 내몰린다고 해서 둥지 내몰림 현상이라고 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네. 전주시 구도심 속 한 거리입니다. 허름한 주변의 모습과는 다르게 젊은 감각의 간판과 인테리어를 한 점포들이 눈에 띕니다. 불과 1년 새 음식점과 커피숍 등이 30여 개가 들어서면서 최근에는 갱리단길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지난해 3월 10여 년간 묶여 있었던 재개발 구역이 해제되고 소자본의 청년 창업가들이 이곳에 모이면서 상권이 형성된 겁니다. 소자만 갖고 이제 젊은이들이 이제 모이는 거지. 그 돈 갖고는 어디 가서 못해. 그러다 모이다 보니까 자꾸 젊은이들이 자꾸 모이는 거지. 그거뿐이야. 하지만 부작용이 벌써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근 임대료는 최근 1년 새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기존 상인들도 덩달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시정책적으로 여기를 번화가를 완전히 구도심 발전을 시키느니 해가지고 이것이 좀 너무나 애들이 너무 깊숙이 여기를 파고들었고 기존들이 이제 말하자면 털려 나가고 이게 발전이 아닌 것 같은데. 건물주와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뉴스에서는 전주 갱리단길의 젠트리피케이션 봤는데 부산 역시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해리단길이나 망미단길, 전리단길 등 이 골목 상권 임대료가 역시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대로 가다가는 뭐 안 봐도 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임대료 건드리지 못한 이 청년 창업가들이 다 나가고 나면은 결국 여기 어떻게 되겠어요? 또 공실이 확 늘어날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결국은 또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어느 기업만 대기업 자본이 기초가 된 그런 이제 업체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보면은 프랜차이즈 카페 아니면 뭐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그런 슈퍼마켓 그런 이제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카페나 이제 그런 상권들이 들어오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은 사실 이 골목길이 특색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것이. 예. 그래서 결국은 그쵸. 예, 그러다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다시 도심 공동화 현상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예, 먼저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의 노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은 SNS 트렌드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남 따라 하지 말고 반짝하다가 많은 그런 가게가 아니고 특색 있는 가게를 꾸려서 꾸준히 사랑받는 골목길에 명물 매장이 돼야 하고 정부 또한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서 리단길이 없어지지 않도록 도와야겠죠. 리단길을 찾는 사람들 역시도 식상하다는 이유로 다른 길을 곧바로 찾는 것이 아니라 골목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는 문화가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다 손해를 보는 거죠. 임대료가 이렇게 높으면은 임차인들이 견디지 못해서 길거리로 내몰리게 되고 또 임대료가 높으면은 임대인 역시도 임차인을 못 구해서 애를 먹죠. 그렇게 되면 둘 다 이렇게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생을 위한 협의체가 절대 필요하고 지자체는 늘 관심 갖고
정책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 경리단길의 경우에 골목 상권이 활성화돼서 이 돈이 되지 않습니까? 네. 처음 임대했을 때보다 무려 3, 4배 세네네. 임대료가 그러면 인상됐습니다. 진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잖아요. 심하다.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이 몰리는 것을 우리가 뭐라 탓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자본이 부족한 자영업자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부가 가만히 그냥 건물만 소유하고 있던 건물주한테 다 오롯이 간다는 건 사실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뭐 이게 예를 들면 뭐 제주는 고민 부렸는데 뭐 그거는 다 다른 사람이 갖고 왔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혹시 부산 리단길에 건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거 제가 볼 때는 건물주님들이 꼭 알아야 할 그쵸. 그 내용이라 봅니다. 이게 리단길 열풍 시초의 현 주소인 것 같네요. 결국은 이 젠트리피케이션을 극복하지 못하면 일단 열풍은 냉풍이 될 가능성 계속해서 안고 인기몰이를 한다는 사실을 좀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좋은 사례가 있긴 합니다. 동지 내몰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 부산 해리단길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 상생의 길을 걷기 위한 협약을 했다라는 반가운 와, 소식이 진짜 현명한 있었어요. 결정했네요. 네. 이런 걸 박수 치라고 하는 거예요. 야. 협약의 주요 내용이 뭐냐면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5년간 그 임대 기간을 무조건 보장해 주는 거예요. 보장해 주고 대신 이제 그래서 요 사람들이 이제 나가거나 뭐 이제 높은 임대료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방지하고 대신 또 임차인들은 그렇게 5년간 이렇게 이제 보장해 줬으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골목 상권 더 활성화 시켜라. 이런 식의 좋은 의미의 상생 협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보면은 다른 리단길하고는 좀 다른 것 같고 상권에 좋은 교훈이 될 것 같아요. 네. 해리단길 임대인하고 임차인 노력 이거는 진짜 전부 다 보고 배워야 돼요. 이게 맞아요. 서로 살려면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리. 샹제리제, 샹제리제, 뽀까뽀. 그게 뭐예요? 맞아요. 샹젤리제 거리는 프랑스 파리에 가야 볼 수가 있죠. 해운대에 가야 해리단길을 또 점포동에 가야 전리단길을 체득할 수 있습니다. 그 색깔은 그곳에서만 가능해져야 이 골목 상권이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 힘을 지키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 방안에는 꾸준한 노력과 소통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여기서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리단길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인식을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되고 자본주의 인식을 조금만 바꿔가지고 저희가 이게 상생의 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실 뼈 때리는 지성인의 독설이 하나 있거든요. 독설이니만큼 뼈 때리는 우리 고독설 씨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일단 독일 분이라서. 이 독설가가 독일 태생의 유대인 정치 철학 사상가인 한나 아렌트입니다. 한나 아렌트. 네. 60대 할머니 버전으로 좀 낭독해 주세요. 독일 분이라서. 독일 기대할게요. 네. 평범한 사용재를 외경과 상관없이 사용 가치만으로 판단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우리의 눈을 뽑아버려야 할 것입니다. 독설이네요. 어떤 의미죠? 모르겠어요. 이 문화에 관한 논의는 반드시 예술 현상을 출발점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 이 소비재로만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지역색이 짙은 골목길인 리단길을 문화로 생각하지 않고 돈벌이로만 생각하다 보면은 결국 이제 안 된다는 그런 이제 한나 아렌트의 독설을 우리가 좀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은 부산의 리단길과 젠트리피케이션 극복 방안을 꼼꼼히 짚어봤는데요. 이번 주에는 리단길 한번 가봐야겠어요. 개인적으로는 골라갈 수 있는 이 리단길이 조금 막 계속해서 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산의 자영업자들도 좀 흥인하고 저도 또 이렇게 자주 갈 수 있는 리단길이 생겨서 가족들하고 외출도 좀 자주 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말에 망리단길에 빵봉지 제일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습니다. 오시면 제가 산 빵도 드리고 커피도 한 잔 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나 망리단길에 가셔가지고 우리 고독설 씨 찾아서 빵이랑 커피 꼭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네, 시선 뉴스톡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